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 또 하루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예상외로 높았던 고용시장 강세에 큰 폭으로 하락한 시장은 다행히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은 매파적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현재의 기준금리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5에서 7%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준금리 5%를 이번 금리 사이클 최상단으로 보고 있었는데 블라드 총재는 오히려 5%를 가장 낮은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이 발언에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치가 올랐습니다. 원래 2023년 3월경에 4.75에서 5%를 금리 사이클 종료 지점으로 예상했던 시장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3년 5월 5에서 5.25%까지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금리 예측이 오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또한 채권 수익률도 급등했는데요. 어제까지 3.6%대였던 채권 수익률은 하루 만에 10bp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명목금리가 급상승한 것은 나스닥의 가격에 큰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미네소타에서 열린 이코노믹 서밋에 나와 현재 물가지수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 달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확실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는 것은 지난주 CPI의 예상보다 낮은 수치와 뒤이어 이어진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 시장이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방향 전환,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타이밍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을 약간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발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도 시장에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4,000건 줄어든 22만 2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22만 8천 건보다도 6천 건이나 적었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만 5주 이상 연속 청구 건수는 13,000건 증가한 151만 건으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속 청구 건수는 신규 청구 건수보다는 조금 더 평균적인 고용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주가가 아니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의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평균 건수 역시 22만 1천 건으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 언제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제대로 된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머리가 되는 지표들은 여전히 경기의 거품이 빠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재 250개 제조기업의 고용, 생산, 신규 주문, 가격, 재고 등을 고려한 생산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페드 생산자 지수가 마이너스 19.4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8.7보다 낮았고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6.2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또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완전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낮아진 제조업 지수는 당연히 팬데믹 이후 최저치고요. 심지어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의 수요가 줄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요의 감소와 재고의 증가는 곧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물가 하락을 알리는 프렐류드입니다. 또한 물가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거주 비용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주택 착공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4.2% 감소했고 예상치였던 2% 감소보다도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8.8%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전월보다 2.4% 감소했고 전년 동기비해서는 무려 10.1%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경기는 단순히 주택 경기에 대한 지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과 관련된
수많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까지도 미리 읽을 수 있는 종합지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된 원자재들의 가격 하락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집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쓰는 심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양쪽에서 향후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선행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같은 꼬리 지표들은 시장을 위협하며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제조업 지수나 건설업 지수와 같은 머리 지표들은 현재 경기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예상보다 내려가지 않은 물가로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단기적 움직임은 기껏해야 몇 달 정도의 변동일 뿐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경기는 2023년 바닥을 향해 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물가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물가는 최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러했듯 경기가 바닥을 찍기 한참 전에 이미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결국 금리를 다시 내릴 것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뻔한 역사의 재현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몇 년 후에도 또 그 몇 년 후에도 별 차이 없는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